이번 시간은 V-Ray 5.2에 새로 추가된 V-Ray 디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ay 디컬은 프로젝션 매핑을 할 수 있는, 프로젝션 맵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응용을 잘해서 좀 더 쉽게 매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사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면을 조금 세팅해 놓은 상태고 사인으로 사용할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인으로 사용할 박스는 두께는 100이고 길이는 600인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박스를 사인처럼 모델링 한 다음에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V-Ray 디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오토그래픽 뷰에서 모델링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의 앞뒷면이 사인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앞뒷면의 폴리곤을 디태치 할게요. 복사하고 디태치 하도록 할게요. 이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나무 같은 경우는 철판하고 붙을 때 미세한 챔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세한 챔퍼를 주려고 해서 복사하면서 떼낼게요. 현재 물체는 나무 재질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 형태로 UVW를 줍니다. 현재 박스 같은 경우는 재질을 줘야겠죠. 재질 편집기에서 사용할 우드맵을 가져오고 V-Ray 재질에 연결해 줄게요.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기고 기본 재질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텍스처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서 텍스처가 보여야 되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스케일을 조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모서리를 모두 선택하고 확대해서 챔퍼 세팅 버튼으로 모서리를 아주 작게 0.3mm 정도 챔퍼하도록 할게요. 이때 세그먼트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해줍니다. 평면은 스무싱 그룹이 안되고 평면으로 남게끔 해주면 깨끗하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됐겠죠? 떼냈던 물체를 선택하고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1mm 정도 철판의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이 철판 물체에도 V-Ray 재질을 줘야겠죠? 철판은 블랙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3 정도의 어두운 회색, 거의 블랙에 가까운 회색을 만들고, 반사는 100%, 그리고 글로스니스는 0.75 정도 이렇게 글로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나무하고 사인의 철판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 사인을 만들 건데 매핑을 주려고 하면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두 가지 재질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V-Ray 디컬을 사용하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바로 매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겠죠? 직관적이고. 해볼게요. 이쪽 방향에서 봐야 되니까 텍스처가 보여질 방향에서 이 물체를 봅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패널 지오메트리에서 V-Ray 그룹으로 이동한 다음에 새로 추가된 V-Ray 디컬을 실행합니다. V-Ray 디컬은 5.2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V-Ray 디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심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높이를 조정하면 이렇게 높이가 조정됩니다. 이 박스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보이는 면에만 매핑이 되기 때문에 텍스처를 만들었다면 뒤쪽에 있는 철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화살표가 보고 있는 그 면에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쉽게 라이트를 물체에 비쳤을 때 라이트는 보이는 부분에만 닿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Ray 디컬에 재질을 줘볼게요. 앞에서 만들었던 검정색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는 밝은 회색으로 만들게요. 200 정도. 그리고 똑같은 값으로 글로시하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은 V-Ray 디컬에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현재는 기즈모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V-Ray 디컬 같은 경우는 이 기즈모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벽면에도 흰색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 박스가 이 벽면에 딱 닿아 있기 때문에 벽면하고 맞닿는 이 옆면, 여기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화살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물체는 디스플레이먼트로 돌출되게 했기 때문에 흰색이 표현되는 거예요. 좀 더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즈모를 살짝 크게 할게요. 600보다도 살짝 크게 하고, 이렇게 되면 렌더링을 했을 때 측면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즈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89도로 노멀 앵글을 조정해 볼게요. 그럼 측면에 있는 나무는 제외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확대했을 때 이 철판의 측면도 제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철판에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떼어냈던 물체를 쌓인 물체만 추가한 다음에 인클루드 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쌓인 물체만 적용을 받게 돼요. 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벽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V-ray 디컬을 사용할 때는 해당하는 물체만 인클루드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V-ray 디컬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컬 재질로 표현이 되잖아요. V-ray 디컬에는 마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표현할 텍스처를 넣는 거죠. V-ray 디컬이 흰색 재질을 갖고 있다면 마스크 재질의 흰색 부분에 V-ray 디컬 재질이 나타나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표현돼요. 그러면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던 철판 재질이 검정색에 나타나게 돼요. 얘를 마스크 맵에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 맵의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디컬 재질이 나타나는 거죠.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디컬에 적용했던 흰색 재질을 바꾸면 돼요.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렵지 않죠? 디컬을 그대로 두고 철판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재질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디컬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렌더링 해볼게요. 그럼 나무에도 나타나겠죠? 철판의 측면을 보게 되면 재질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노멀 앵글이 90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91도를 해주게 되면 이 측면에도 재질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간단한 기능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노멀 앵글을 사용하면 꺾어진 부분에도 V-ray 디컬 재질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91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180도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꺾어져 있는 물체가 아니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죠. 그리고 부드럽게 퍼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장면 연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V-ray 디컬이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있는데 V-ray 디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디컬을 쌓으면서 매핑을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을 만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매핑을 계속 쌓아간다면 더 복잡한 매핑도 할 수 있겠죠. V-ray 디컬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매핑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V-ray 디컬의 기본 내용, 첫 번째 시간으로 V-ray 디컬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V-ray 디컬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